오늘장 핫한 주제들을 다뤄보고 오늘의 공약주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투자의 눈투는 오늘은 이건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은 두 가지 주제 다뤘다면 오늘은 좀 네. 다양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네. 합니다. 오늘 오후장에서 다뤄올 만한 주제들 다양하게 뽑아봤는데요. 화면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들을 다뤄볼까요? 네, 이렇게 네 가지 주제 구체적으로 뽑아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반도체 섹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왕국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주춤하지만 늘 엔비디아 향 모멘텀과 재료들로 우리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블랙벨이 아직 출시도 안 했는데 차세대 GPU가 아닌 차세대 GPU 루빈을 공개를 했습니다. 블랙벨 로드맵을 공개한 지 3개월 만인데요. 자료화면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자료화면 둘째 줄을 보면 HBM4를 이제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칩 HBM4 12개 탑재한 루빈 울트라를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님, 이 루빈으로 인해서 HBM 시장에서 좀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경쟁자들한테 이제 신호를 주는 거죠. 이제 따라올 틈 따라와봐. 네. 예, 이런 신호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쪽은 지금 엔비디아가 블랙웰을 공개한 것 자체가 네. H200 잘 팔고 있는데 왜 그걸 공개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의아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경쟁자는 본인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오히려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이전에 실적 발표 때 기자가 질문을 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H200이 잘 팔리고 있는데 H200 잘 안 팔리는 거 아니냐 블랙웰이 나오면 그럼 지금 잘 안 팔리고 좀 주춤해지는 거 아니냐 했더니 H200도 잘 팔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만약에 뭐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 새로운 기종의 노트북이 나오면 이거 더 좋은 기능이 나올 때까지 사지 말고 있다가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AI 산업은 그게 아니라 물량을 누가 빨리 집어넣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H100이 됐든 H200이 됐든 A100이 됐든 있으면 다 갖다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블랙웰이 나오면 좋겠지만 블랙웰 내가 못 받으면 H200이라도 줘.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시장의 형태인데 네. 그러면 여기서 블랙웰 가지고 그럼 내년에는 25년도에는 울트라 블랙웰을 내보낸다고 얘기했고요. 네. 그다음에 26년에 루빈, 27년에는 울트라 루빈. 이렇게 지금 울트라를 계속 붙이는 것 같아요. 울트라를 네.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뭐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한 거고 HBM 시장 여기서 이제 주는 함의는 HBM 시장은 계속 성장한다. 라는 게 핵심 키워드겠죠. 우리나라는 뭐 어차피 지금 HBM만 보고 있으니까. 네. 그게 이제 루빈 울트라로 가면 8개에서 12개까지 늘어나니까 그럼 많이 늘어나는 거죠. 네. 4개가 더 늘어나니까 50%가 더 증가되는 겁니다. 그럼 물량을 그 전에 그럼 삼성전자도 당연히 이 안에 밸류체인은 들어올 거고 양 자체가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HBM 시장은 계속 확장은 당분간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언이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HBM 시장은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다. 그리고 HBM이 더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영민한 투자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한미반도체가 오늘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급등하고 있는데 이 자회사인 한화 정밀기계가 SK 하이닉스의 TC 본더를 납품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네. 보이는데 하지만 한미반도체 기술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독주 체제가 깨지는 건지 아니면 독주 체제를 이어갈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약간 시장에서 오해를 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오해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빠지고요. 한미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4월 5일 날 기사를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자회사 두 곳을 묶어서 인적 분할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중에 하나 100% 자회사를 갖고 있는 하나 정밀기계입니다. 근데 하나 정밀기계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HBM 관련된 장비였고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부터 시작해서 본딩 장비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TC 본딩 장비 하나를 지금 테스트용으로 SK 하이닉스가 가져갔는데 그게 기사화되면서 야 이제 그럼 한미의 독주 시대가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장비가 뭐냐면 HBM3고요. 그 다음에 8단에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주력은 HBM3E의 12단이죠 내년부터는. 그러면 지금 그 차세대 모델은 여전히 한미가 독점이고 한미가 계속 지금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격자가 생겼다라는 이슈로 지금 갑자기 이제 빵 떴는데
뭐 어떻게 비유를 해야지 좀 쉽게 이해를 하실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엔비디아가 AMD가 MI300 시리즈 만드니까 엔비디아 경쟁자 생겼다고 빠졌습니다. 네. 근데 지금 경쟁이 안 되고 있죠, 아직도. 네. 예. 그거랑 비슷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초코파이는 오리온이죠. 롯데 네. 초코파이는 안 먹죠. 그쵸. 그런 아직은 그 정도 단계라고 보시면 아. 예. 지금 뭐 한미 반도체가 너무 과하게 밀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은 한미 반도체를 그렇게 이렇게 해서 뭐 10몇 프로씩 빠지고 이런 일은 사실은 조금 저는 좀 의아하다. 예. 너무 이제 단편적으로 보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한미반도체 경쟁자가 아니다. 뭐 한화 정밀기계 그 이슈가 한미반도체 주가를 이렇게 떨어뜨릴 줄은 몰랐다. 이렇게 들리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투자에는 투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섹터를 다뤄볼 텐데요. 자동차 2분기도 호실적 기대 이렇게 주제를 뽑아봤습니다. 현대차가 8거래일 만에 주가가 크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수출이 5월에 역대 최대로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하이브리드카의 하드캐리인 건지 이유가 뭡니까? 하이브리드카도 잘 팔렸는데 SUV가 여전히 잘 팔리고요. SUV. 기존에 잘 팔렸던 차들이 여전히 네. 잘 팔린다라고 보면 되는데 뭐 지금 제네시스만 좀 뭐 그 숫자가 안 나와서 그런데 네. 전반적으로 지금 현대차가 미국 판매 5월 판매대를 보니 판매 수량을 보니까 일단 5월에만 미국 판매가 78,485대 팔렸답니다. 그게 지금 전년 대비 12.1% 정도 증가를 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4월에 조금 감소했거든요. 네. 근데 5월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금 현대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는 걸 지금 반증을 하고 있고 항상 이제 자동차주들은 피크아웃 자꾸 얘기를 하는데 피크아웃을 뛰어넘는 실적을 계속 지금 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나이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현대차 미국에서 뭐 싸구려로 파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마진 다 받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올라오는 거 보면 제대로 된 가격에 지금 다 팔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사고 있다. 그리고 향후에도 발빠르게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좀 이따 하겠지만 하이브리드에 대한 판매도 잘 대응을 하고 있죠. 네. 예, 앞으로 계획도 잘 세우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현대차 중장기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고. 피크아웃을 뛰어넘는 실적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고 현대차 주가 전망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하이브리드카 시장이 계속 커질 거라고 혹시 보신다면 예. 자동차 부품주들 쪽으로도 수급이 쏠릴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뭐 코리아 FT 뭐 이런 종목들이나 아니면 네. 일반 부품주들도 지금 워낙 바닥에 있죠. 이제 네. 물론 코리아 FT 많이 올랐습니다. 하이브리드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올랐는데 일반적으로 뭐 지금 뭐 가장 대표적인 화신이라든지 뭐 성우하이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올라올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너무 싸졌습니다. 그쪽에 실적이 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크아웃 우려를 부품주가 오히려 더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이브리드카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지금 전기차가 캐즘에 빠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공백 기간에 지금 하이브리드가 지금 메꾸는 것처럼 보이는데 향후에도 하이브리드랑 전기차가 공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그게 당분간 한 10년은 지속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미국 소비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전기차를 사고 싶다는 사람보다 하이브리드카 사고 싶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네. 한 30%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 말은 당분간은 하이브리드의 시대가 조금 이어지다가 이제 환경 규제 이런 게 강화되기 시작하면 또 한 번 전기차 쪽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 자동차 부품주들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브리드카 여전히 성장세 지속될 것이다. 그러다가 전기차로 이제 흐름이 이동할 것이고 자동차 부품주 지금 자리가 많이 낮은데 앞으로 전망 괜찮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투자에는 세 번째 주제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지금이 절호의 찬스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민한 투자에서도 다룬 이야기인데요. 오늘 유한양행이 좀 돋보이더라고요. 아스코에서 좀 괜찮은 유의미한 발표를 한 덕분으로 보이는데 이번 발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건가요? 근데 이게 이미 네. 유의미한 자료가 계속 나왔던 물질인데 네. 또 뭐 이번에 그냥 확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좀 공개적으로 발표한 게 예, 공개적으로 그전에도 공개적으로 발표한 건데 자꾸 의심을 하죠, 시장에서. 렉나자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미 폐암 치료제를 쓰고 있는 물질이고요.
이거는 개발한 데는 어디냐면 오스코텍이 개발을 했고 유한양행에다 라이센스 아웃을 했고요. 그 유한양행이 다시 얀센에다 라이센스 아웃을 한 약입니다. 근데 오스코텍은 왜 가냐? 여전히 그 30% 지분을 갖고 있고요. 로열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유한양행이 이제 이미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얀센이 갖고 있는데 얀센이 이미 지금 FDA에다가 이제 신청을 해놨습니다. 8월 달에 아마 결과 8월 21일인가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이제 지금 HLB처럼 나오겠죠. 그때 만약에 치료제로서 1차 치료제에서 폐암 1차 치료제 승인이 나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갈 거고 네. 안 가면 HLB처럼 빠지겠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기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데이터가 워낙 좋고 그다음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데 효과가 되게 좋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의 1차 치료제가 된다라고 하면 간암 치료제보다 시장이 한 10배 더 큽니다. 폐암 치료제는. 미국 시장에서도. 그러면 이거는 뭐 블랙버스터급 약이 이제 우리나라가 기술 출한 약이 상용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 뒤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반영된다라고 하면 뭐 1차적으로는 8월 21일까지 기대감이 반영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되고 나면 아마 그 다음부터는 못 사는 주식이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바이오는 원래 꿈을 가지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반대로 거기서 실패하면 얀센이라고 해서 실패 안 할 이유는 없죠. 그렇죠. 예. 뭐 HLB도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는데 뭐 절차적인 이유든 뭐든 뭐 안 된다라고 하면 한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은 희망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한양행 뭐 FDA 승인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HLB처럼 기대감으로 잘 가다가 FDA 결과에 따라서 또 주가의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아스코 이후로 6월에만 유럽 학회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뭐 셀트리온, 한미약품 등등 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던데 5월에 좀 다사다난했잖아요, 제약바이오가. 6월엔 좀 웃음꽃을 필까요? 원래 여름엔 별로 제약바이오가 좋지 않은데 올해 생각보다 좋은 겁니다. 지금 날 따뜻해짐에도 불구하고 좋은데 네. 지금 바이오 USA에서도 오늘 개막했죠. 거기도 생각보다 뭐 알테오진을 비롯해서 여러 회사들이 호평을 받고 있는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이제 좀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덩달아서 지금 뭐 물질 하나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런 종목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좀 많고 한마디로 조금 그래도 역사가 좀 돼 있는 오래된 회사들 중심으로 보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는 종목은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뭐 유한양행, 오스코텍, ABL바이오, 한올바이오 파마 여기 플러스하면 ST팜 정도까지 예, 이렇게 딱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어떤 흐름이구나 어떤 뭐 때문에 올랐구나 이슈만 체크하지 네. 제가 깊이 안 보는 이유는 뭐 언제든지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예, 물론 이런 종목들도 부러질 수 있는데 네. HLB도 지금 사실은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또 한번 좌절을 줬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여전히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종목들, 파이프라인이 많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종목들을 짚어주셨어요.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유한양행, 한올바이오파마, 뭐 ST팜 등등 다양한 종목들 짚어드렸으니까 그 점 참고하면서 투자 전략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투자의 전투는 오늘의 마지막 주제도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국민주 영광 되찾을까? 최근에 신저점까지 그려가면서 국민주라기에는 힘이 많이 빠진 모습인데요. 몸값이 5조 정도로 추정되는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상장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소식으로 오늘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등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고 있는데요. 이 반등을 앞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네이버가? 일단 오늘 시장 반응 보면 이어나갈 수 없을 것 같죠, 그죠? 너무 미미한가요? 네, 너무 미미하죠. 그러니까 기대는 있는데 물론 이게 평소 같았으면 한 20만 원대에서 한 22만 원까지 보낼 수 있는 재료였을 수 있는데 지금은 뭐 거의 17만 원까지 빠져 있다가 올라오는 건데 최근에 빠진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라인 사태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아직은 웹툰 상장으로 다른 종목들보다는 수혜를 좀 덜 받을 걸로 보고 조금 일시적인 호재 이렇게 보고 있고요. 라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AI 시장에서 얼마나 지금 돈을 벌 수 있느냐. 지금 뭐 AI를 만들어내긴 했는데 이슈가 별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이퍼클로버 X의 로 어떻게 수익 모델을 앞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냐. 우리나라 자체에서 AI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거냐.
이게 오히려 더 지금 네이버한테는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하고 AI 시장에서 얼마나 하락하느냐가 주가를 움직일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웹툰주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뭐 미스터블루, 키다리 스튜디오 등등 웹툰 기업들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 기업들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일단 근데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려야 될 게 이 웹툰 관련 종목들은 이슈는 올라오는데 왜 상승이 지속이 안 되냐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웹툰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 딱 들으면 앞으로 좋아지겠네. 근데 실적 딱 이렇게 까서 보면 아, 진짜 매출과 영업이익이 왜 이렇게 적지? 라고 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 단가가 너무 낮게 받는 부분도 있고 아직 그 IP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그 뭐 이런 환원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게 아마 조금 더 해소가 돼야지 전반적으로 레벨업을 좀 시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웹툰 작가들이 뭐 우리는 굉장히 돈을 잘 버는 줄 알지만 그 상위 뭐 한 몇 명만 그렇고요. 네. 대부분의 작가나 뭐 옆에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이 돈을 못 법니다. 그 이유는 이런 거에 있다.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미스터 블루라든지 키다리 스튜디오 뭐부터 시작해서 핑거 스토리 다 IP들은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드라마 됐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돈이 뭐 이렇게 많이 안 들어오고 네. 이런 좀 아직은 맹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IP 확장 기대감 여전히 있고 뭐 MBT도 마찬가지로 이 네이버 웹툰 관련돼서 그 안에서 이제 뭐 코인이라든지 광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회사인데 기대감은 있습니다. 근데 이쪽 전반적으로 저는 모멘텀 플레이를 하시는 게 아직은 맞다. 그러니까 실적 나올 때 되면 또 실망하고 이게 당분간은 반복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웹툰주가 테마성으로 하루 오르고 빠지고 지속되지 않으니까 좀 모멘텀을 겨냥해서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투자의 눈에서 이렇게 4가지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뭐 반도체, 자동차, 제약바이오, 웹툰주 4가지 주제 다뤄봤는데 어떤 섹터의 공략주를 제시해 주실 건가요, 대표님? 뭐 이게 고민이 좀 많이 됐는데 네. 일단은 이제 바이오 안에서 지금 현재는 아마 유한양이 가장 좀 핫하지 않겠나 당분간. 유한양행이요. 오늘 일거를 좀 많이 달긴 했는데 아마 네. 이게 우리나라 석유 탐사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렉나자가 이제 드디어 세계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이제 학회를 끝났고 이제 앞으로는 FDA 승인만 남아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그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리고요. 폐암 1차 치료제로 만약에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왜 그때 그거 안 샀지 이렇게 후회할 날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한양행 좀 조정이 받을 때마다 조금씩 담아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어디까지 잡아볼까요? 뭐 한 11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겠나 1차 목표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투자의 눈, 매수의 눈 종목은 유한양행이었습니다. 오늘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드렸으니까 앞으로 시장 대응하실 때 참고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